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 우주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소중한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온 이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죠. 네,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바이런 케이티 4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힘. 내가 어떤 인쇄물을 출력하는 창조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조건을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깨어난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그대는 알게 된다. 그대가 찾은 것이 그대 자신의 것이며 밖에서는 오지 않음을. 네, 우리 바이런 케이티도 처음부터 이런 성인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업은 1986년 2월 어느 날 아침에 바이런 케이티 레이드가 한 요양원의 방바닥에서 깨어났을 때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힘든 시절을 겪고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재혼한 어머니로 좋은 직업이 있고 남들과 다를 바 없던 케이티는 10년에 걸쳐서 분노와 피해망상, 절망의 나락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2해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집을 나설 수도 없었죠. 결국 섭식 장애 여성들을 위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방바닥에 누워서 잤어요. 그녀는 자기가 침대에서 잘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라는 어떠한 관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나라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분노와 생각, 내 모든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깊은 곳에서 웃음이 솟아나와서 넘쳐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무엇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케이티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모든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주님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작업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우선 화내거나 우울하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사하기 쉬운 형태로 종이에 쓰는 법을 보여줄게요. 그 뒤 4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이 작업이 단순하고 혁명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게 될 거예요. 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점점 더 깊고 정확하게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작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돈, 질병, 불의, 자기 혐오 또는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작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들을 알아차리는 법과 스스로 불행해지는 자기 비판에 대해 작업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남은 삶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심하게 우는 아기 때문에 상심한 거,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 어린 시절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리며 공포에 떠는 사람들, 부하 직원 문제로 골머리 앓는 상사들, 이런 분들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이 작업이란 것을. 어떤 사람들은 주로 대화를 듣거나 읽으면서 배우죠. 저 크리스탈은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나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왜 내 자신,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자신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거지? 아, 나 자신이 보고 있구나. 괜찮다. 수정아, 괜찮다. 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군요. 여러분 또한 이런 작업을 생각하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움 말들을 읽고 대화는 이따금씩 들여다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그 방식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임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옳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자유하기를 바랍니까? 예전에 손자인 레이시의 부탁을 받고 다스베이더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레이시는 다스베이더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지만 사실 스타워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 다스베이더에 동전을 넣으면 스타워스 음악이 나오며 다스베이더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너는 아직 제다이가 아니야. 그리고는 그 점을 강조하려는 듯이 검을 들어 올립니다. 레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 나 제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조그만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레이시 너는 이 할미의 작은 제다이가 될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나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레이시 이제 너 제다이니? 너 이제 이 할미의 작은 제다이니? 그러자 그 애가 슬픈 목소리로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나 아냐. 그 애는 제다이가 무엇인지 몰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다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는 4살이 되어가도록 플라스틱 장난감의 명령을 받고 있었고 실망한 채 주위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레이시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그의 비행기로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제다이 일을 얘기한 뒤 레이시를 데려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좋다고 말했고 레이시는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 애는 비행기의 계기판과 기계 장치들을 무척 좋아했는데 친구가 공항의 지상 근무원과 미리 합의한 까닭에 우리는 공항에 착륙했을 때 객실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레이시, 너는 제다이다. 너는 이제 제다이다. 레이시는 작은 눈망울을 굴리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 애에게 이제 제다이인지 물었습니다. 그 애는 대답하지 않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다스베이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애가 동전을 집어넣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고 검이 들리면서 굵은 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너는 아직 제다이가 아니야. 할머니, 난 아니야. 3살배기 어린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탐구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이 미리 녹음된 대로 말하듯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며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은 일단 조사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조사하면 없어지죠. 네. 탐구는 늘 잘못 없음, 다른 사람의 잘못 없음과 자신의 잘못 없음을 드러냅니다. 만일 당신이 여기까지 안내사항을 따르고 밖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작업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늘 자신을 향해 되돌아옴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판단을 뒤바꾸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아직 조사하지 않은 믿음에 타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진술은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뒤바뀌는데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생각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은 탐구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과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여유를 갖고 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발견되어 있어요.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에 능숙해지잖아요. 당신은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자기를 판단할 때 작업의 힘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 자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밖에 있는 미러로 비치는 상대방을 관념으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살 때, 아이가 어렸을 때에도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술을 먹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 이런 관념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순간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다. 너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온 그 상황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해짐을 나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부족한가 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관념도 사라지고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했을 때 우리 꼬꼬치님, 우리 조우석 꼬꼬치님께서 연스마인드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서 나는 매번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음을 참 축복으로 여깁니다. 자기 비판에 대한 뒤바꾸기는 대단히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을 반대로 뒤바꾸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또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바뀌는데 이 뒤바꾸기와 함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처음 진술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지 보세요. 당신이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고 심지어 하나의 사례를 찾는 것도 몹시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3가지의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세요. 첫째는 나는 양치질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설거지를 했다. 셋째는 나는 숨을 쉬었다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나라는 낱말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더없이 당신은 아름다웁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생각일 뿐 우리의 삶이 아니니까요. 뒤바꾸기를 하는데 옳거나 그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긍하기 힘든 뒤바꾸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하는 대로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다음 진술로 넘어가세요. 작업은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보니 내 자신이 너무 좋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거나 함께 이렇게 책을 읽고 청취해 주시는 우주 채널 우주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